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애쓴 우리 학생들에게 고생했고 또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옆에서 함께 마음 졸이며 시험을 준비했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또 등급컷은 어떻게 잡힐지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발빠르게 열심히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사 석사를 받고 또 휘문고등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김경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세 가지로 꼭지를 나누어서 이 시험의 특징을 분석하고요. 다음으로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총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시험은 한마디로 유형은 평이했지만 계산이 복잡했다. 그리고 복잡한 경우 나누기, 제가 지난 중간고사 수학을 분석할 때도 경우 나누기라고 타이틀을 한 꼭지로 잡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복잡한 경우 나누기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출제된 소스를 살펴보면 교과서 문제들이 많이 반영되었고 또 교육청 기출, 특히나 휘문 기출 변형이 다수 반영된 시험이었습니다. 1등급 예상 등급 컷을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대략 지난 중간고사 때보다 중간고사 1등급 컷이 2개 틀리면 1등급이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더 내려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 그래서 대략 원점수가 83점 내지 78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 잡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2등급 예상 컷은 6개에서 7개 정도 틀린 학생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략 원점수로는 60점 후반대, 중후반대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휘문 기출 변형이 다수 출제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8번 문제로 출제된 문항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는 12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경우의 수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휘문고에서도 2022년 출제된 바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 당시에는 정팔각형, 그러니까 꼭지점이 8개가 있고 그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 혹은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가 아니라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질문을 살짝 바꾼 변주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정규 수업 때도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봤던 내용이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 나올 법해서 바로 시험 전날 직보 수업 자료에도 실려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희 직보 수업 자료에서는 이엔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개수, 또 둔각과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문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개수의 비가 1대3으로 잡힌다라는 내용들을 바로 직전 수업에서 다뤘었고 이 문제가 덜컥 8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자마자 한 친구가 저한테 시간을 단축했다고 이 1대3 예각 둔각 정리한 내용이, 전날에 정리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신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요. 이렇듯 휘문 기출에서 이미 2022년에 나왔던 문제가 한 번 더 3년 뒤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면
이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동시에 택했을 때 내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2023년 휘문 기출 에서 이미 출제가 된 바 있는 조건입니다. 2023년 휘문 기출을 보면 4개의 카드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리고 나 조건이 하나 더 달린 문제로서 2025년 9번 문제로 출제된 문제보다 살짝 더 복잡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6의 배수임을 구하려면 3의 배수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휘문고에서 2023년에 나왔었고 또 2021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여러 가지의 버전으로 변형해서 학생들에게 풀린 바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쉽게 내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고 당장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수업에서 풀었던 바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면 이 5가지가 나오고요. 이 표를 저희 수업에서는 지난주에 똑같은 표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크게 5가지의 경우를 나눈 후에 각 경우마다 경우의 수를 꼼꼼히 세주면 답이 금방 도출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중간고사 때에도 교육청 기출문제 변형 문제들이 여럿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교육청 기출 문제가 몇 개 나왔는데 19번 문제로 까다롭게 변주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19번 문제는 킬러는 아니었지만 준킬러 혹은 준킬러와 킬러 사이에 난이도가 꽤나 높게 나온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2019 교육청 기출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된 바 있고 저희 수업에서는 교육청 기출 변형 1.0 프린트, 2.0 프린트, 그리고 3.0 프린트에서 여러 번 보았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원본 문제랑 동일하진 않고 경우를 크게 4가지로 나눠야 하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과 4번의 경우의 수는 똑같고 그리고 2번과 3번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1번과 2번 경우의 수를 차분히 조사해보면 답이 2가지 경우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간고사 때와 같이 그리고 작년 시험 때와 같이 교육청 기출 문제를 쉽게 변형할 때도 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꽤나 까다롭게 변주가 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접근은 쉽지만 계산은 어렵다 라는 특징을 잡아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발상이 어렵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기 어려운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접근은 쉬운데 생각보다 계산량이 풀다 보니 너무 까다로웠다라는 그런 이제 후기들을 저도 많이 학생들한테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렬 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3개의 행렬을 주고 AB 더하기 C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 중에서 0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행렬 문제가 남았는데 행렬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3차 방정식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였고 이 문항들은 저희 휘문 시험이 가장 거의 늦게 이번에 시험이 시행이 되어서 올해 이제 얼마 전 며칠 전 봤던 학교 시험들을 행렬 시험들을 엮어서 한 50문제 정도 제가 학생들에게 쥐어준 직보 자료로서 풀게 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행렬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든가 경우의 수와 결합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넌지시 이제 얘기를 하며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10번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0번 문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결국 AB 더하기 C라는 행렬의 성분을 계산을 했을 거고 계산을 하고 나니까
4개의 성분에 3차식이 4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0이 되는 값이 3개가 딱 될 때가 언젠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을 4개를 인수분해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3차 방정식을 4개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당황했을 법하고요. 그렇지만 계산이 복잡할 땐 제가 출제자를 믿어라. 계산을 진행을 할 때 차분히 계산을 해 나가다 보면 앞에서 계산했던 게 재활용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계산이 관찰을 잘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을 4개를 풀 때 한 개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뒤에 나머지를 볼 때에도 0이 될 법한 x값들을 1이라든가 2라든가 아니면 3이라든가 4라든가를 넣어보면서 인수분해를 시도를 했을 거고요. 시도를 하고 나면 각 경우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로 10번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8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접근할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먼저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변의 길이를 주고 둔각 삼각형이 존재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실린 문제고요. 그리고 이미 휘문 기출 그리고 타학교 기출에 실렸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에서는 경우를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 조사하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이 휘문 18번 문제에서는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가장 긴 변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가장 긴 변일 때, x가 가장 긴 변일 때를 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변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가장 긴 변이다 라고 할 때 3가지의 경우를,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살펴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긴 변이기 위한 조건, 삼각형이기 위한 조건, 그리고 둔각 삼각형이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계산을 크게 9번의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로 18번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9번의 계산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빠뜨렸든가 아니면 3가지의 조건 중에서 하나 정도를 빠뜨린 친구들이 답은 냈지만 틀린 학생들이 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풀이를 제가 작성을 해보니까 크게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리고 1번, 2번, 3번 각 경우마다 다시 새끼 계산으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문제고요. 결국 정답은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고 나면 범위가 2가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을 하면 정답이 이제 27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쉽지만 계산이 생각보다 빡빡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법한데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이게 이제 2번째 특징으로 제가 뽑아봤고요. 3번째는 중간고사 때에도 경우의 수 단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우 나누기라고 제가 특징을 뽑아봤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역시나 경우 나누기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생들이 20번까지 아마 갈 여력이 없었을 텐데요. 20번 문제가 풀 때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결국에는 경우를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래도 시간이 한 5분 정도라도 주어져 있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많이 풀 수 있을 법한 그렇게 어려운 킬러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계산의 복잡함과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20번을 실질적으로 풀어서 맞춘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면 2, 3, 4, 6, 8, 9라는 숫자가 6개의 숫자가 적힌 상자 안에 2, 3, 4, 6, 8, 9라는 숫자가 적힌 공을 하나씩 넣는 그런 시행을 하는데요. 그때 나 조건을 보면
각 공에 적힌 숫자에 약수가 적힌 상자에는 공을 넣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 상자마다 2가 적힌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공은 3과 9뿐이다. 3이 적힌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공은 2, 4, 8뿐이다 와 같이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잘 보니까 2가 적힌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공은 3과 9뿐이니까 2에다가 3을 넣었을 때와 2에다가 9를 넣었을 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겠다, 수영도를 그려봐야겠다 라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영도를 그려볼 때 이 경우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거를 모든 수영도를 다 그려서 2, 30까지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 마지막 6, 8, 9번의 상자에 공을 넣을 때 6, 8, 9 상자와 겹치는 숫자가 2개가 겹치면 3가지밖에 안 나오고 하나가 겹치면 4가지가 나오고 3개가 겹치면 2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는 경우를 쪼갤 때마다 계산을 반복할 필요 없이 앞에서 얻어냈던 추측으로부터 답을 내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경우를 여러 번 나눠서 꼼꼼히 세야 되는 그런 문제로 20번 문제가 나왔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우를 꼼꼼히 나눠서 푸는 거는 아무리 최상위권 학생들일지라도 어떤 기가 막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캐치하면 풀고 캐치하지 못하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일지라도 꼼꼼히 조사하며 관찰하며 계산해야 되는 문제로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겠다는 휘문고의 시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이제 고민이실 텐데요. 먼저 중간고사 때보다 이 기말고사는 까다로웠고 1등급 컷이 3개에서 조금 널널하게 잡힌다면 4개 틀린 학생들까지 1등급, 그러니까 원점수로는 78점 내지 83점 그 사이에서 1등급 컷이 잡힐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운 도형 단원이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생각보다 꽤나 어려운 단원인데요. 특히 2학기 중간고사가 휘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월 26일입니다. 8월 18일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뒤에 약 5주에서 6주 뒤에 바로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까지로 잘릴 확률이 높은데요. 이 도형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경우의 수보다는 조금은 수월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름방학에 우리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에 저는 올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방학 때 수학에 올인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닐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은 딱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으로 짧은 시간이고 아직은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여름방학에 한 달 되는 시간 동안에 수학에 올인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고하고요. 이때 공수2에 70%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대수를 선행하는데 30%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휘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통 선행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2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반에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개강을 하는데 이 정규반에서 공수2를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고난도까지 굉장히 하드하게, 굉장히 빡세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 대수 선행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대수 특강을 참석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수 특강의 경우에는 대수는 6개월 뒤에 볼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여러 스킬과 여러 공식들을 익히기보다는 기본 뼈대와 6개월이 지나도 휘발되지 않을 그런 문제들에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열심히 이제 또 야심차게 세팅해 놓은 이 대수 특강을 우리 휘문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한 학기 동안 또 5주 또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이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했고요. 또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번 시험이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잘 봤더라도 조금 더 보완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또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뒤부터는 시험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잘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1년 남은 2번의 1학년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지를 저도 고심하고 고민하고 또 학생들이 철저하게 이 휘문 시험에 맞춤식으로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또 공수2 수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